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들이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철학함의 부분들입니다.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그냥 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의 어떤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교육의 철학함이 꼭 이것만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가 저의 교육 실천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또한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던가 안 붙이던가 그거는 또 별개의 일이 되겠죠.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을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기능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기능 사회학에서 말하는 기능론의 그 기능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식의 사고 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장차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교육의 가장 원초적인 행위가 바로 이 기능주의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존 기술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반드시 이 부모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면서 학교가 생긴 게 된 거고, 또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장담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부모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졌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됐죠. 언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은 세상을 배워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상을 알므로써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자신의 역량이 커지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세상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초상화에 나오는 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도 역시 그런 뜻에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요약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책을 만들었죠. 그게 세계도회라고 하는 책인데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초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과서의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있는 이 그림은 이거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 연세가 꽤 되신 분일 텐데, 1980년대 때 중학교 자습서 중에 제일 유명했던 완전정복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각 교과별로 이렇게 완전정복이라는 타이틀을 단 참고서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니, 교과서를 익힘으로써 너는 나중에 이 세계를 정복해라, 뭐 이런 아주 야심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해줘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기능주의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워서만 나가서 써야죠. 명색이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써먹어서 세상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더 잘 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교육 실천에 깔려있는 두 번째 철학,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배웠으면은 배우기 이전과 좀 다른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더 훌륭한 인격,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인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문명화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교육자인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독단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문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면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들, 즉 고전이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가치 있고 배워야 될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그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 가치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성이라는 저택에 들어가려면 전통이라고 하는 뜰을 지나야 된다. 먼저 전통을 배워야 이성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기능주의랑 연결이 되는 게 세상을 알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능력을 키운다고 하는 게 그 능력이 무언지 딱딱 찾아가지고 그것만 딱딱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것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몸에 그것들이 익혀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문주의적인 관점이 되죠.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인문주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옛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고전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이 고전을 내가 해석한 정리한 것을 전달하는 쪽보다는 이 고전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나름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오래된 옛 선조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주무시는 동안에 사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무시는 동안에 이 내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 실천의 배경에 깔려 있는 철학 중에 세 번째, 바로 이 구성주의가 들어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알매 이르는 것은 학생들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애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그렇게 그대로 됐는지 그대로 알았는지 알아보려고 또 쪼물쪼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일단 던져주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다만 교사는 던져줄 뿐이고 그것을 버무려 가지고 알매 이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의 일이며 그것은 학생들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던졌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건 아니죠. 그 분명히 이 안에서 잘 버무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가끔씩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버무려지고 있는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만 파악할 뿐 내가 원하는 블렌딩이 됐는지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게 구성주의적인 관점이죠. 저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관점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저의 교육 철학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여기서 실용주의를 아까 나왔던 기능주의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실용주의는 실용적인 것을 해라 라는 의미의 그런 실용주의가 아니라 프래그머티즘을 이제 옮기다 보니 실용주의가 된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앞에 나왔던 인문주의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실용주의와 인문주의의 끊임없는 교섭과 충돌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늘 변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았던 것들은 언제든지 갱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전을 무조건 공부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실용주의적 관점과 인문주의적 관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당연히 세상이 계속 변하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인간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는 어떤 보편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고전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들이 아니라 그런 보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관점을 화해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실용주의는 교육은 지금 학생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정서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실용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배운 지식, 배운 교육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 능력 그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즉 학습의 결과, 학습의 내용이 아니라 학습의 능력, 학습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의 출발점은 항상 문제 인지가 되겠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이걸 습관이라 그러죠. 기존의 습관대로 살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비로소 사람은 이게 뭐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뭐 수학이면 수학,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는 이성과 감성이 항상 같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흔히 질성적 사고와 그 이성적 사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각적 미적 사고와 논리적 과학적 사고죠. 대체로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할 때는 그 질성적 사고를 합니다. 예술적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해 뭐 이러잖아요. 뭔가 잘못됐어. Something wrong 뭐 이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잘못됐느냐를 알아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과학이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예술이 작동할까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상상력이 필요로 하죠. 다시 예술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제안을 했을 때 이 해결책이 그러면 정말 해결책이 될까? 이거를 검증하려면 다시 무엇이 작동할까요? 그때는 다시 그 과학,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성과 이성, 예술과 과학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교육관입니다. 저에게는 이 실용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바탕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설사 이 과정에서 조사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나중에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키워낸 학습 능력과 학습 방법만큼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과 지식이야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 말이죠.